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모처럼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채권 시장이 조금 진정된 게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좀 빠졌고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건 12월에 0.5% 이하로 올릴 것 같다라는 확률이 54%, 0.75 올릴 것 같다라는 확률이 42%. 그러니까 0.75, 0.75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 0.75, 0.50으로 가니까 마치 긴축을 되게 덜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채권 시장, 회사채 특히 이 문제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당국에다 돈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해소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뭔가 했다.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가 좀 진정이 됐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일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스를 제공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걱정이 좀 있었는데 엔달러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이 제대로 한판 붙었어요. 그러니까 당국에도 개입해서 뚝 떨어뜨리면은 또 투기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또 뚝 떨어뜨리면은 또 투기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이게 이제 한판 붙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당국의 개입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투기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에서 결코 뭐 당국이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수화풀을 무제한으로 이제 맺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영국, EU, 캐나다, 재팬, 기축통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을 갖다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무제한으로 이론상은 갖다 쓸 수 있어서 투기 세력들이 처음에는 까부네 이렇게 하고 덤벼들었다가 일본이 좀 요번에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 강세를 좀 멈칫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 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초반에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던 증시가 뒷부분에서는 밀렸었잖아요. 예, 뭐 종가 보면 좀 찜찜하죠.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중국이 워낙 크게 빠졌어요. 이게 이제 오늘 장중에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로 돌려드린 건데 오늘 야속하게도 이거 제가 보내드린 건데 이 시황맨이라는 거 싹 지워가지고 다른 분들이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왕이면 표기해 주시지. 근데 어쨌든 홍콩 중국 증시가 왜 빠졌냐면 시진핑 체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게 기존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코로나 정책, 제로 정책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옹호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기용이 됐다. 그래서 코로나 제로 정책이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과도한 정책 개입,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상속세라든가 뭐 부유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새로 신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별다른 부양 조치를 또 그렇다고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래저래 정책을 잘못 펼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전에 위안화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올라가고 알리바바 막 이런 종목군들이 또 급락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오늘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급락하면서 이게 영국으로 또 일본으로 한 번씩 놀랬던 증시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또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지 못하고 플러스로만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양쪽 다 샀죠. 근데 기관은 사실 금융투자 위주기 때문에 오늘 매수한 걸 의미 두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끊이지 않고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행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모처럼 이제 좀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양쌍에 8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 매도한 자금은 향후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으로 확보가 되니까 이런 수급은 이후에 이제 지수 지지되는 데도 영향을 주죠.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기존에 이제 매수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그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2차 전지 쪽 매수한다더라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 외국인들 1,500억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2,000억 매수했거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자동차를 매수했었는데 자동차 쪽이 좀 매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좀 매도가 나왔고 하이닉스를 좀 팔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이틀 매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화요일에 매수로 다시 들어오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SDI를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쪽은 역시 자동차 쪽 매도로 붙은 게 기관 쪽의 특징.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양쪽 다 매수로 붙었고요. 코스닥 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하고 그 제가 간간히 좀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가끔 섞여 있다라고 표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 정도의 약간의 어떤 바이오 계열의 제약 계열의 종목들이 몇 개가 섞인 정도 이런 걸로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이제 IT 계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뭐 LX 세미코, 이녹스 첨단 소재,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 숫자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조합 이렇게 이제 꾸려갔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긴축 속도 조절론이 약발이 하루에 그칠 거냐? 이게 약발이 하루에 그칠 수도 있죠. 또는 이제 이번 주 내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채금리가 안 올라야 좋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하고 안 오르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멈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저렇게 하락을 해서 중국의 어떤 소비 위축, 경제 위축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빠지면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중국 팔고 우리나라 매수하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시장이 악재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거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 회사채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된 거냐. 이게 제가 제일 주식시장에서 무서운 뉴스는 신용경색, 자금경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건드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회사채 문제가 좀 수습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조금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좀 뉴스량이 좀 줄어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게임주, 반도체, 구리 이런 거 올라갔는데 뭐 그 외에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 금융 자동차 빼고는 웬만하면 올라가는 업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특징적인 업종 이렇게 구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 SK하이닉스가 61선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1선 도전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느냐. 근데 이게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린 게 달러 차트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20월선이 깨지면 금융위기고 121선 위로 올라가면 금융위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 실적 우려 사이클 때문에 빠지는 거고, 요것 때문에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빠졌다가 이번 달에는 120월선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 저항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봉하고 달러 차트상으로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쉽게 계산 그냥 6만 원 넘어가 버리면 심플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치열한 자리에 와서 시황상 삼성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른 거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금 예탁금이 주식시장에 돈이 그만큼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건 제가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내일장 이번 주에 6만 원 언저리까지 도전해 버리면 좀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밀려버렸는데 하이닉스를 끌어다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황상 2300까지 한번 가보느냐, 이 즈음에서 끝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니까 이것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방송 여러 번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튜브 좀 다양하게 방송을 좀 개편하려고 하는데, 예, 좀 아이디어가 막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제 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카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되니까 더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